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 중 한 절반 정도는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오른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좀 주춤했었던 주택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또 잘 파악해 두셨다가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갑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청평에서 근린생활시설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일부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거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날씨 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2기 참여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된 시점에서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의 많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했고 주택 정책이 약간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뭐 무주택자들이라든지 1주택자들을 위한 실소유 정도의 정책을 펼치겠다. 뭐 대출 완화 또는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완화를 하면서 정책을 펼치고 또 하나는 최대한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앞으로 공급이 부족한 사태로 벌어진 그런 가격 상승을 좀 어느 정도는 잡겠다라고 의지를 다시 한번 표출한 그런 4년차 이렇게 방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떤 정책이 더 펼쳐질지, 과연 더 많은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주택 가격이 어떤 상승하는 걸 막을지는 조금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뭐 지난번에 2사 대책도 발표를 했고 상공판공도 발표를 했고 3기 신도시 등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2사 대책 이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약 3만 호 정도를 올 7월부터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가 몇 세대 정도를 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과연 사전 청약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한 약간 30만 정도로 해서 발표를 했고 그중에 한 10% 정도인 3만 호 정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는 12월 달까지 약 3만 200호 정도로 사전 청약입니다. 청약이 본 청약이 아니고 일단 사전에 먼저 청약을 해서 예비 당첨자들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1년 내에 본 청약을 진행을 해서 그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서 나왔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올해부터 지금 7월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급을 조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예비 청약자를 만들어 놓고 조기에 하겠다.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집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기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서 더 이상 그분들이 영끌이라든지 뭐 다른 주택 매수를 심리적으로 압박된 그런 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청약 대기자들, 뭐 지금 청약을 하면은 심지어 좋은 단지들은 몇천 대 1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예비 당첨자가 되면서 청약 시장에서 빠져서 청약 시장을 약간은 완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는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지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이제 조민관 간의 본청약에 들어가는 단계를 거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 얼마나 하는지 보겠습니다. 7월 달에는 약 4,400호 정도를 하고요. 제일 뛰는 것은 뭐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지만 위례 그리고 복정 1, 2지구 중에 복정 1지구를 발표를 했고요. 10월 달에는 좀 많습니다. 9,100호 정도를 하고 뭐 성남 신촌이라든지 왕숙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하나인 운정 지구에도 지금 발표를 예상이 되어 있고요. 11월 달에는 좀 작지만 4,000호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교산지구라든지
그리고 과천의 주암지구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12월 달에는 가장 많은 분량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데 눈에 띄는 건 왕숙, 그다음에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일산 옆에 있는 창릉지구 이런 등등에서 약간 12,700호 정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3만 호 중에 거의 반 가까운 14,000호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특별 공급을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신혼부부라고 하면 뭐 결혼한 지 7년 미만 또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분들을 신혼부부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4,000호 정도는 우선 공급을 하겠다. 즉 일반 그런 공급은 16,000호 정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량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본 청약 때 분양가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크게 보면 약간 이 색칠된 부분이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제 핵심 지역은 강남 상구인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주변으로 사실 서울에는 3기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제일 뭐 왕숙지구, 저쪽에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교산지구, 그리고 밑에 뭐 여러 가지 조그만 만에서 뭐 15,000 정도 되는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상당히 골고루 이렇게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상당히 넓은 부분으로서 이번에 사전 청약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청약 통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곳에 가장 위치 좋은 곳에 선점을 해서 사전 청약에 한번 응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자세히 어떤 기사나 이런 거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기서는 좀 큰 것 위주로 많이 분양하는 곳 위주로 몇 군데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1, 2에서 한 거의 6만 6천 세대가 발주를 하는데 바로 옆에가 별내 신도시 그리고 다산 신도시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그리고 별내와 함께 더불어서 거의 약 뭐 10만 가구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택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하남 미사 강변도시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가밀지구, 뭐 크게는 만 세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시리지만 가밀지구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북쪽에 있는 게 고향 창릉지구입니다. 창릉지구는 수색하고 바로 붙어 있고 그래서 삼성신도시 같은 곳과 가장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릉 또한 상당히 크고 큰 택지 개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천 쪽에 있는 거 부천 대장, 부천 원종 이런 쪽은 계양지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공항과 상당히 가깝고 그래서 핵심 지역으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 사전 청약을 많이 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내 주소지 관할. 그래서 왜냐하면 뭐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 주소지 관할에서 우선권으로 해서 청약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할지 한번 정해보시고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외곽순환도로 1 외곽순환, 지금 뭐 명칭이 바뀌어서 수도권 순환도로라고 불리는데 제1 수도권 순환도로가 있고 더 크게 이렇게 걸려서 지금 현재 한 뭐 2030년 정도 되면 모든 구간이 완성될 것 같은데 제2 수도권 순환도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 이 순환도로 인접한 곳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떤 개발지를 살펴볼 때 수도권 1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2 외곽 순환도로의 어떤 접근 노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부동산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차에 걸쳐서 3만 호를 지금 위치한 이 지역에서 사전 분양을 하니까 꼭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럼 과연 뭐 질문 사항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질문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을 여러 번 신청해서 당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다른 한 번 당첨이 되면 다른 그 사전 청약은 못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전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도 그렇고 소득에 대한 수준이 있습니다. 소득 뭐 일반 평균의 몇 프로, 130%, 140% 이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추가 심사는 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만 그때 소득 수준이 맞춰지면 그 이후에 뭐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상관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 거주자만 사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주소 전입지에 따라서 살펴보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의무 기간은 본 청약 시점에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당첨에 대한 부분은 재당첨은 똑같이 사전 청약도 재당첨 여부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청약 때 재당첨을 받기 때문에 본 청약 되고 나서는 똑같이 재당첨 여부가 5년,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사전 청약을 하느냐, 굳이 지금 본 청약도 아니고 사전 청약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전 청약은 예비 당첨자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입주권이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집이 내 집이 지어지면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더 이상은 내가 내 집에 대한 어떤 청약이라든지 다른 연끌을 통해서 뭔가 집을 산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집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에 대해서 조기 해소를 할 수 있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봤을 때는, 사실 사전 청약을 하고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소유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을 통해서 했는데 10년 동안에 집이 안 들어지고 입주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면 내 집에 대한 그런 소유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받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살려는 수요들이 많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급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주택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신혼과 청년들의 주택 안정에 특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사전 청약이 되고 나서 본 청약에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는데, 이제 사전 청약이 되고 본 청약할 때 계약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금액에 따라서 중도금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주택이나 이런 청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득에 집중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본 청약 때까지는 소득의 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점은 기간이 길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이것이 가밀처럼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미루어지고 계속 보상이 늦어지고 진행이 늦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해서 가격이 상승됐다면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분양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분양가가 아직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내 소득에 맞춰서 사전 예비 당첨이 됐는데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 때 자금이 만약에 더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된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미확정으로 해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사실 시대적인 문제지만 지금 현재 LH라든지 이런 공립에 대한 공공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이 얼마나 주장을 해서 나갈 것이냐는 부분, 또 하나는 이 토지 보상 부분이 상당히 지금 진척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발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교산이라든지 대장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50%가 안 되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으로 인해서 과연 이 보상이 늦어짐으로 또 LH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3기 신도시에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늦어진다면 이 사전 청약자들이 어떤 희망 고문이 계속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두 해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LH라든지 정부 공공의 어떤 기관들은 모든 것들을 순활하게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은 어쨌든 주택 이런 수요를 정책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가장 원하는 지역에 당첨될 수 있도록 작전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작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또 투자 팁도 일러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도 열려 있고요. 제가 1:1 상담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부동산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노하우, 전략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도 좋고 1:1 대면 상담까지 가능하니까는요. 예약하시고 또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또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곳 가실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으로 가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4호선입니다. 한성대 입구역과 가까워요. 시세가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성북동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강북 쪽에 있는데 성북동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는 전 지역들은 지금 상당히 핫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슈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물론 새 아파트도 좋고 그런 뭐 지금 구축인 아파트들도 좋지만 너무 많이 가격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재개발이 어느 곳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사실은 성북동 안에 있는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예전부터 지정이 돼 있고 현재는 공공재개발의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어서 16군데의 하나인 공공재개발의 어떤 우선 참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핫한 지역에 위치한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성북동이냐? 서울에 많은 구 25개 구가 있는데 왜 성북동이냐고 말씀드리면 바로 CBD 즉 서울 중심 업무지구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역세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말 임대 수요가 많고 전세는 사실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상당히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신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오래된 곳이고 재개발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이 별로 없어서 신축에 대한 어떤 전세 수요도 상당히 많고 중심 업무지구와 상당히 가까운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한 임대 수요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 성북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사실 되게 이쁘지 않게 그리고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북동은 사대문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도 있고 문화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금 그 개발을 하라는 지구 단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비, 도로라든지 그리고 문화 같은 거를 보존하면서 보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은 상당히 큰 대저택도 있고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소규모 저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저택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소규모 저택이 재개발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아파트나 이런 걸로 변모가 된다면 이 지역은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가 삼았고요. 그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이 파란 선이 4호선입니다. 4호선은 서울의 핵심 지역인 어떤 충무로라든지 명동을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강남에는 뭐 사당이라든지 이런 핵심 업무지구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바로 밑에가 해화역입니다. 해화역은 젊은이들한테는 뭐 사실 대학로로서 많이 더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병원으로 해서 서울대학병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청년층과 그리고 노년층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밑에 해화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4호선에 한성대역 입구가 있고 한성대역 입구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성북 1구역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바로 붙어 있는 곳이 3구역입니다. 3구역은 현재는 일부 구간을 재척을 해서 5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공재개발로 지금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좀 떨어져서 2구역과 4구역까지 있어서 성북에는 총 4개 구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성대역에서 한 두세 정거장 가면 요즘에 재개발, 강북에서 재개발해서 10억 이상 올라가는 걸로 계속 신문에서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기름뉴타운 그리고 장유뉴타운 같은 미아뉴타운도 있고 그래서 많은 뉴타운들이 바로 위쪽에 한 두세 정거장 가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 구역 안에 있고 역하고 상당히 붙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호재들이 있냐면 상당히 서울에는 뭐 교통망 호재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 이슈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큰 호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동북선이라고 해서 경전철이 하나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철은 왕십리역 같은 핵심 2호선 분당선 이런 것들과 환승할 수 있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상계역까지 가는 사실 서울의 대부분은 이렇게 동서를 연결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들은 상당히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동북선이
이제 올해 착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북선이 들어오는 것은 이 지역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지만 역사 문화에 대한 보존을 하는 지구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위 제한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창작 연극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학로라든지 소규모로 어떤 극장들이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으는 곳이다. 그래서 문화의 메카를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술 공연도 많이 하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곳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올 수 있고 공연들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 지역의 지대들은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문화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성북 1구역은 제일 큰 호재는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이 현재 1차로 8군데, 2차로 16군데가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서 16군데, 2차로 발표한 후보지 중에 가장 크게 제일 많은 세대로 지금 공공재개발 하겠다고 발표한 곳이 바로 성북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북 1구역은 이제 검토해서 지금 현재 발표를 해서 우선 협상자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다음 달 6월, 7월 정도에는 주민 협상, 주민 참여의 어떤 설명회를 통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과연 LH하고 어떤 시너지를 느끼면서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공공재개발에서 빠르게 10년이 걸릴 재개발을 5년 만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현재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가격은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전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의 금액으로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북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에는 경기도 청평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청평 아침고요수목원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8천에서 4억 정도. 지금부터 청평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곳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이어가 볼게요. 네. 청평은 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갔던 곳이고 워크샵 그때는 워크샵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MT라고 했던 것 같은데 MT를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기도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도 많이 가고 주말에 많이 나들이도 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상담 중에 전원주택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집을 좀 찾아달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투자보다는 본인이 세컨하우스라는 별장 같은 거 아니면 소규모 커피숍 같은 걸 하고 싶은 분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곳은 서울에 상당히 가까운데 근린생가 그래서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가 지금 나 있는 곳이고 토목이 다 완료돼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은 지금 현재 지금 계획 중이고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시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제2경춘고속도로가 지금 금남 IC에서 춘천까지 가는데 그중에 IC에서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IC가 계속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세 번째는 상당히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는 천이 지나가고 그리고 서울에 상당히 가깝고 아침고요수목원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좋다 해서 이 포인트로 세 가지로 잡았고요.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노란 선이 바로 경춘고속도로입니다. 제1경춘고속도로. 많이 나들이를 좀 가시는 분들, 주말에서 나들이를 보시는 분들은 춘천을 갈 때 상당히 밀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2경춘국도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IC가 여기 있고 인근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는 아침고요수목원이 있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서울에서 상당히 가까운 수목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사계절이 계속해서 있는 수목원이라 인정을 받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호재들이 있느냐면 이 지역은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가는 바로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양쪽 길이 있지만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부분은 아침고요수목원을 가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야만 아침고요수목원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제일 큰 호재는 제2경춘 고속도로입니다. 지난번에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시 계획을 그리고 있고 실시 계획에서 최종으로 확정된 노선입니다. 원래는 북한강 밑으로 해서 밑으로 지나가기로 했었는데 새로운 노선은 위로 대성리를 통해서 청평으로 해서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IC들이 몇 개 생기는 것이 있고 이 IC에서 상당히 가까운 부분에 이 대지가 속해 있어서 상당히 경춘고속도로와 어떤 시기와 가격은 상당히 같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뷰입니다. 이 근처에는 펜션도 상당히 많이 있고 유원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도 맑고 그리고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내 세컨하우스 또는 커피숍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약 한 400평, 평으로 따지면 400평 정도 되는 위치고요. 시세는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대출은 한 1억 3천 또는 1억 5천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로 청평에 있는 어떤 대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평에서 근린생활시설 전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27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 넘어왔고요. 저희 2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 6월이면은 또 대형 이슈가 하나 시행이 되죠. 그게 뭘까요? 바로 세금이 대폭 인상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양도세라든지 종부세가 대표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뭐 이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6월부터는 양도세와 보유세가 대폭 인상이 된다. 자, 그러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 절벽이 예상이 될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부터 대표적인 뭐 세금이죠. 보유세와 거래세가 대폭 인상이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올 것이며 어떤 전망이 예상이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바로 거래 절벽이 올 것이다. 그 이유가 뭐죠? 자, 보유세가 그리고 거래세가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할 분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번 달이죠. 5월까지 매도를 할 것이고 6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양도세의 경우는 무려 뭐 최대 세율이 뭐 60% 70%까지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6월부터는 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거래 절벽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 정부 4년 동안 지금까지 4년 동안 세금을 이토록 늘려왔지만 집값은 어땠을까요? 잡혔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집값은 대폭 또 올랐고요. 다주택자들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다. 요지부동에 들어간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자 하는 다주택자들이죠.
뭐 우리가 조급하다 이번 달까지 조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격을 좀 내려준다든지 급매로 처분을 할 텐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히려 배짱 호가를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로 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 분위기고요. 특히 재건축 단지가 있죠.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매물 풍기 현상 그리고 신고가 계약이 계속해서 경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죠.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규제가 덜한 경기도와 인천 일대로 매수가 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경기도 인천으로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매수세가 경기와 인천 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조기에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조기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보다도 뭘까요? 입주가 조기에 이루어져야만 전세값과 집값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2, 3년 내에 과연 조기에 공급, 입주가 이루어지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앞으로도 2, 3년 내에는 집값이 잡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이슈가 들썩이는 인천입니다. 이처럼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로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 인천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현상이 또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인천이 가격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평가 지역으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의 경우는 서울의 집값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보면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인데 비해서 인천은 어떻습니까? 1,26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인천 중에서도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죠. 송도를 또 제외하고 나면은 인천 지역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 평당 가격이 1,000만 원밖에 안 될 정도로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서울이 아닌 인천, 경기도 쪽으로 밀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양마저도 전달에 비해서 8.5% 감소되면서 3월 말 기준으로 인천에는 미분양 주택이 130가구밖에 안 되죠. 130가구 정도면은 미분양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른 이유도 대표적인 이유가 3기 신도시 교통 호재들이 있죠. 겹치면서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은 경기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천 지역의 집값은 어떨까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서울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서울의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을 돌파를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특히 대출 규제,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대출 규제를 조만간에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완화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가 너무 비싼 서울보다는 이런 경기도 내지는 인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최근에 인천 동향들을 보면 인천과 수도권 그리고 서울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대폭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썩이는 강남 재건축.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건축 연령별로 서울권의 아파트 값의 동향 변동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구분해 보시면 5년 이하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신축이라고 보죠. 그리고 5년에서 10년 차, 10년에서 15년 차, 15년에서 20년 차, 20년 초과. 그러면 이 밑으로 갈수록 20년 초과됐다라는 건 우리가 재건축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도별로 과연 최근에 4월에서 5월, 최근 4월, 5월 누적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아파트 연수가 높을수록 재건축 가능성이 높을수록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가장 높죠. 서울 전역에 비하더라도 연수가 낮은 것보다도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상승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북권을 비교해 보더라도 5년 이하는 0.17%지만
20년 차 초과 재건축 가능 연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무려 0.57. 그리고 강남권은 더 심하죠. 강남 같은 경우는 독특한 현상이 재건축 가능 아파트도 굉장히 상승률은 높지만 신축 아파트 상승률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재건축 이슈로 20년 이상의 아파트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강남권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상승률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지역으로는 여의도 구축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 여의도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그 주변부 영등포구에 있는 물레동이나 대림동의 아파트마저도 지금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노원구 역시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자 그 주변부에 있는 도봉구, 창동 아파트까지도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도 상승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빌라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보다도 탁월하게 거래량이 높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빌라 거래 건수가 아파트보다 무려 2.2배나 높다라고 하는데요. 빌라라고 하면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을 말하는데 이 매매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최근 4월 달에 신고일을 기준입니다. 자, 다세대 연립 매매 건수가 3,217건인데 비해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어떻습니까? 1,450건으로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 거래 건수가 아파트의 2배 이상 더 높다. 자, 그렇다면 이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서 아파트보다도 이렇게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 건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최근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11억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최초의 내 집 마련하기로 평균 가격이 11억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아파트를 사기가 버겁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다세대와 연립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정부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공 민간 재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낙후 지역의 빌라들,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의 인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이 11억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처음 아파트 내 집 마련하기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로서는 아파트는 포기다라는 점이죠. 포기를 하고 차라리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지역의 빌라를 사놨다가 나중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옮기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죠.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의 경우는 4년 전에 한 3억 하던 것이 지금 4년 사이에 8억까지 올랐다고 할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 기회가 없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파트에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서의 다세대 주택 연립의 인기가 그토록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가면서, 그리고 자금 여유가 없다면 이처럼 앞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낙후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쪽으로 계획을 잡아도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 상황에 맞는 부동산 투자의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되고, 또 상담 나눌 수 있는 그 창구가 있어요. 소장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요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셔서 자녀들의 내 집 마련 어떤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전반적인 고민을 저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해결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만나보실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7호선 뚝섬 요원 지역과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네요. 시세가 5억 4,500에서 5억 5,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양동입니다. 한강 가깝고요. 강남 가까운 곳입니다. 투자의 매력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항상 부동산 서울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의 자양동의 경우는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로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높은 입지적인 장점 말씀드렸죠.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다수의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 뭐니 해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변 재개발 가능한 굉장히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봐도 좋겠다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어딜까요? 바로 자양 4동, 그리고 자양 3동, 자양 2동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자양 4동이 위치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7호선을 타면 한 정거장 가면 청담역 나오죠. 두 정거장 가면 강남구청역이 나올 정도로 강남 중심 업무 지역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중공업 지역 개발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고요. 구의자양 촉진지구,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잠실역 관광특구하고도 가깝고요. 삼성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역하고 가깝고 또 최근에 들썩들썩하고 있는 부천이죠. 대표적인 부천 압구정지구 재건축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정도로 입지적인 장점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자양 4동의 경우는 바로 이 위치죠. 바로 7호선이 바로 코앞인 지역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주변부의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고 서울의 경우는 한강변 주변은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 자극이 많은 지역이다. 지금 이렇게 색깔로 보더라도 노란색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한강변 주변의 노란색 지역들이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한강변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구의자양 촉진 지구 등 한강변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극을 받고 있다. 개발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상승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는데요. 그동안 10년간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사실상 서울 높이 규제 35층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오세훈 시장으로 지금 들어서면서 또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50층까지도 개발이 가능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이 들썩들썩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자양동 가격까지도 들썩들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진입하는 것이 선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사실상은 그동안은 35층 높이 규제, 층수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하다가 드디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50층까지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바로 위치가 자양동, 오늘 제가 소개하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 전체 1, 2, 3, 4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자양동 4동이면 이 지역에 선점 투자할 굉장히 좋은 타이밍과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 건너면 삼성역이 있죠. 삼성역의 국제 복합지구가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착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인근에 모여드는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는 공실 걱정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가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부에 이 많은 개발 이슈가 풍부한 영향으로 지가도 이미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실 걱정 없이 꾸준히 임대 사업도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호텔, 업무, 상업, 복합 개발이 진행되고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동에 그럴싸한 호텔이 들어서고요. 아래층에는 쇼핑몰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가치를 꾸준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자양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보면 5억 4,500에서 5억 5천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전세는 한 3억 3천에서 3억 7,500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액을 계산해 본다라면 예상 실투자금은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렸듯이 강남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낙후 지역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사놓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 전략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다녀왔고요. 저희 빠르게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서초구 서초동이에요. 자,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 시세가 2억 5,500에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서초동입니다. 소장님, 어떤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아파트도 너무 비싸고 다세대 주택 빌라도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좋은 지역과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 예상 실투자금이 전세를 놓고 나면은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지역에 여러분들 자녀들 내 집 마련해 주기가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역시 서초동 하면은 높은 입지적 장점이 크고요. 다수 개발 이슈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 내지는 노후 준비 차원에서 월세를 줘도 굉장히 좋은 수익형 부동산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을 보면은 서초동이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이고 주변부 바로 가까이에 강남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고가주택 밀집지구 압구정지구라든지 반포지구 그리고 도곡동 일대가 가깝고요. 그리고 삼성역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이런 호재도 있고 GTX C노선, GTX A노선, 위례 신사선, 신분당선 등 많은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 내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선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과 꾸준한 임대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경부 고속도로죠. 여기 반포 RC에서부터 양재 RC가 이 향후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지하화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떨까요? 지하화된다면 이 주변부 서초동 일대에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선점 투자를 해놓느라고 하면 투자금이 또 적게는 3천만 원에서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개발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투자된 돈 이상의 시세 차익은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롯데 칠성 부지 역시 63층 높이 규모로 초고층 복합 개발이 된다. 현재는 이런 낙후된 모습이지만 이렇게 향후에 복합 개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층 63층 복합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주변부에 이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필요로 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 그리고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되고 있죠.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이렇게 역시 복합 개발이 되면 여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액 연봉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주변부의 소형 이런 주택들 아파트는 역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부터미널 역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될 정도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위치 주변에 복합 개발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이런 개발 이슈 때문에라도 단기간의 시세 차익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초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살펴보면 2억 2,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는 2억 2,500에서 2억 6천 정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상 실투자금이 굉장히 아주 가볍죠.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 좋은 강남권, 강남구 다음으로 서초구 역세권의 이런 소형 주택을 통해서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빌라도 너무 비싸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내 집 마련 거리로도 좋고 소액 투자 내지는 그리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부동산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동 다녀왔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힘이 강한 두 지역 설명 나눠봤고요. 한 20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담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가장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내 집 마련 위주로 다세대 주택 좋은 지역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좋은 지역을 소개했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아래에 2638-3994번으로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드리고 해결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설명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